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50대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와 함께 백화점 명품관에 갔다가 직원이 몰래 건넨 쪽지 하나 때문에 결혼을 파혼시켜버린 사건입니다. 그 쪽지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20대 예비 며느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17명의 남성을 속여온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집에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출근길 지하철에서? 함께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김정숙 씨입니다. 올해 54세인 정숙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꽤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결과 이제는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들에게는 올해 29살이 된 아들 민준이가 있었는데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며느리를 맞이할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소영이 소개해 드릴게요. 6개월 전 민준이가 처음 소영 씨를 집에 데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정숙 씨는 첫 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25살의 소영 씨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키 165cm의 날씬한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진실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민준 오빠가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정숙 씨는 소영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며느리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정숙 씨는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가방 어때요? 제가 요즘 갖고 싶어 했던 건데요. 소영 씨가 보여준 사진은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가격을 보니 300만 원이 넘었죠. 정숙 씨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며느리를 위한 마음으로 선물해 주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예뻐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구두, 그 다음에는 액세서리, 소영 씨의 요구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민준아, 소영 씨가 좀 부담스럽지 않니?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민준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 소영이는 원래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어머니께서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숙 씨는 민준이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어머니, 소영이와 함께 쇼핑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더 가까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가 제안했을 때 정숙 씨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며느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잠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약속 당일 정숙 씨는 소영 씨와 함께 강남의 한 유명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 백화점의 VVIP 고객이었으며 20년 넘게 꾸준히 이용하면서 직원들과도 친분을 쌓아왔죠. 소영 씨, 오늘은 뭐든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봐요. 정말요? 너무 비싼데요. 소영 씨는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숙 씨는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영 씨의 눈빛에서 무언가 계산적인 것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명품관으로 향하는 동안 정숙 씨는 소영 씨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소영 씨는 각 층을 지날 때마다 익숙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소영 씨, 이 백화점 처음이지? 네, 어머니. 이런 고급 백화점은 처음이에요. 너무 긴장돼요. 소영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숙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온 사람치고는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명품관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직원들이 정숙 씨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정숙님, 오늘은 누구와 함께 오셨나요? 아,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5년째 정숙 씨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영 매니저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뭔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소영 씨,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숙 씨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능숙했습니다. 어머니, 이 가방 어때요? 정말 예쁘네요. 소영 씨가 가리킨 것은 에르메스 버킨백이었습니다. 가격은 무려 2천만 원이 넘었죠. 정숙 씨는 조금 당황했지만 곧 결혼할 며느리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흔쾌히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미영 씨, 이거 포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매니저가 가방을 포장하는 동안 정숙 씨는 소영 씨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소영 씨는 매장 곳곳을 둘러보며 마치 이미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머니, 저기 구두도 정말 예쁘네요. 응? 어디? 저기요, 로브탱 매장이요.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로브탱은 매장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거든요.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영 씨, 로브탱을 어떻게 알아? 아, 인터넷에서 봤어요. 소영 씨는 당황하며 얼른 다른 말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이미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소영 씨를 보더니 동료에게 속삭이는 것을 정숙 씨가 들었거든요. 저 여자, 또 왔네? 이번엔 또 다른 남자야? 정숙 씨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직원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어머니, 저 시계도 정말 예쁘네요. 소영 씨가 또 다른 명품을 가리켰습니다. 이번에는 까르띠에 시계였어요. 가격은 800만 원. 소영 씨, 이미 가방도 샀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예쁘다고 말한 거예요. 하지만 소영 씨의 눈빛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 씨는 마지못해 시계도 구매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산하는 동안 정숙 씨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소영 씨가 직원에게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언니, 오늘은 시어머니와 함께 왔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분과 올 수도 있어요.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영 씨가 직원을 언니라고 부르다니.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직원과 그렇게 친할 수 있을까요? 소영 씨, 저 직원이랑 아는 사이야? 아, 아니에요. 그냥 친근하게 말한 거예요. 소영 씨는 또다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이미 의심이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쇼핑을 마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미영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숙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응? 뭔데? 잠깐 화장실에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미영 씨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이상했지만 미영 씨를 따라 화장실로 갔습니다. 소영 씨,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네, 어머니. 화장실에서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님, 이 말씀드리기가 정말 조심스럽긴 한데요. 왜? 무슨 일이야? 예비 며느리분 말이에요. 혹시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정숙 씨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 여자친구인데. 미영 씨는 조심스럽게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정숙님, 이거 좀 보세요. 제가 적어온 건데요. 정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기록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정숙 씨가 그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소영 25세, 지난 2년간 총 23번 방문, 동행자 17명의 서로 다른 남성, 구매 내역, 가방 15개, 구두 12켤레, 액세서리 다수, 시계 3개. 총 구매 금액 약 4억 3천만 원. 결제자 모두 동행 남성들. 정숙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쪽지 뒷면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거든요. 최근 6개월간 방문 기록. 3월 이씨 35세, 약혼자라고 소개. 4월 박씨 32세, 남자친구라고 소개. 5월 김씨 29세, 곧 결혼할 예정이라고 소개. 6월 정씨 41세, 시어머니가 선물해준다고 소개. 7월 현재 민준 씨와 방문. 모든 남성에게 동일한 패턴으로 접근, 각각 다른 이름과 나이를 사용. 정숙 씨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이게 정말이야? 네, 정숙님, 저희가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분이에요. 어떻게 유명한데? 항상 서로 다른 남자들과 와서 고가의 선물을 받아가거든요. 그리고 매번 같은 패턴이에요. 미영 씨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자친구라고 소개해요. 그러다가 점점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약혼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더 비싼 선물을 받아가죠. 정숙 씨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럼 다른 남자들은 어떻게 됐어? 대부분 어느 시점에서 연락이 끊어져요. 아마 다른 이유로 헤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이에 받은 선물들은 모두 가져가죠. 미영 씨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정숙님, 이거 보세요. 저희가 CCTV 화면을 캡처해 둔 거예요. 화면에는 소영 씨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러 장 나와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날짜, 다른 남자들이었죠. 그리고 이거요. 미영 씨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영 씨가 명품 가방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뒤에 있는 남자는 정숙 씨가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거야? 한 달 전이에요. 그때도 그 남자를 약혼자라고 소개했어요. 정숙 씨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동안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소영 씨가 실제로는 미영아, 혹시 다른 증거도 있어? 네, 있어요. 잠깐만요. 미영 씨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소영 씨가 각 남자들에게 했던 말들을 저희가 들어서 정리한 거예요. 이 씨에게 오빠, 우리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이런 선물 많이 해주실 거예요. 박 씨에게 여기 자주 와봤어요. 시어머니가 단골이거든요. 김 씨에게 시어머니께서 저를 정말 좋아하세요. 뭐든 사주시려고 해요. 정 씨에게 어머니, 제가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정숙 씨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정숙 씨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소영 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앉아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래 걸리셨네요. 그래, 미영 씨와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정숙 씨는 소영 씨를 자세히 관찰했고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소영 씨가 매장 직원들을 보는 시선, 그리고 그들이 소영 씨를 보는 시선이 결코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소영 씨, 이 백화점에 자주 와봤어?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런 고급 백화점은 처음이에요. 소영 씨는 여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로브텍 매장은 어떻게 알았어? 그건 인터넷에서 봤어요. 인터넷에서 매장 위치까지 다 나와 있어? 정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며 소영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소영 씨,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여기 정말 처음이야? 소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네, 정말 처음이에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정숙 씨는 미영 씨가 준 쪽지를 소영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소영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너에 대한 기록이야. 지난 2년간 17명의 남자들과 여기 왔다는 기록. 소영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영 씨,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고 있어. 정숙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너 우리 민준이를 얼마나 우롱했는지 알아?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정말 민준 오빠를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네, 하지만 다른 남자들도 있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숙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17명의 남자들을 동시에 만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설명은 집에서 민준이한테 해. 지금 당장 집으로 가자. 정숙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너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처음에는 정말 민준 오빠만 생각했어요. 그럼 다른 남자들은 뭐야? 소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숙 씨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왜요? 엄마, 소영이랑 쇼핑 잘 다녀오셨어요? 정숙 씨는 쪽지를 민준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준아, 엄마가 확인해 봤어. 이게 사실이야.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소영아, 이게 사실이야? 소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너는 나를 포함해서 몇 명이나 속인 거야? 오빠, 정말 미안해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너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거잖아.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직접 조사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실제로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고 각각에게 결혼 약속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아왔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소영 씨의 진짜 이름이 박소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각 남자들에게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민준이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든 속을 수 있어. 하지만 정숙 씨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까요. 민준이는 소영 씨와 마지막으로 만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소영아, 아니, 너의 진짜 이름이 뭐야? 오빠, 미안해요. 김미선이에요. 김미선? 그럼 박소영은 가짜 이름이었어? 네, 죄송해요. 너는 왜 이런 일을 했어? 처음에는 그냥 선물 받는 게 좋아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나에 대한 감정은 전혀 없었어? 미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처음에는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다른 남자들도 있었어요. 저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렇게 둘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선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을 여러 번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미끼로 여러 남성들을 동시에 만나며 고가의 선물을 받아오는 일종의 전문 꽃뱀이었던 것이죠. 정숙 씨가 나중에 미영 씨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미선의 수법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정숙님, 그분은 정말 계획적이었어요. 미영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떻게요? 먼저 SNS나 소개팅 앱을 통해 경제력이 있어 보이는 남성들을 여러 명 만나요. 그리고 각각에게 다른 이름과 나이를 사용하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 각 남자들과의 관계를 단계별로 발전시켜요. 처음에는 작은 선물부터 시작해서 점점 비싼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그럼 남자들은 몰랐어요? 네, 각자 자신만 만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 약속까지 받아내면서 더 큰 선물들을 받았죠. 정숙 씨는 섬뜩했습니다. 그런 계획적인 사람을 며느리로 맞을 뻔했다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미선이 받은 선물들의 총액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총 4억 3천만 원어치의 명품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선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정숙 씨가 물었을 때 미영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마 중고 명품 매장에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바꿔서 생활비로 쓰거나 다른 투자에 사용했을 거예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이 일 이후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속았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었거든요.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민준아, 내가 순수했던 거야. 그리고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착한 마음 때문이었어. 정숙 씨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사실 자신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미영 씨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만약 결혼까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어. 정말 다행이었어. 그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정숙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가 다른 남성들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이었어요. 정숙 씨가 만난 첫 번째 피해자는 35세 이상훈 씨였습니다. 저도 완전히 속았어요. 3개월 동안 총 8천만 원어치 선물을 해줬거든요. 8천만 원이요? 네, 가방부터 시작해서 액세서리, 심지어 자동차까지 사줬어요. 자동차까지요? 네, 그 여자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정말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이상훈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숙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32세 박정민 씨였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만났는데 총 1억 2천만 원 정도 썼어요. 1억 2천만 원이요? 네, 심지어 아파트 계약금까지 준비했었어요. 신혼집이라고 하면서요. 아파트 계약금까지요? 네, 5천만 원 준비해뒀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숙 씨는 미선의 수법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인 41세 정재호 씨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 때문에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어요. 사업에요? 네, 사업 자금을 빼서 선물을 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워요. 정재호 씨는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는 임신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임신요? 네, 그래서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정숙 씨는 미선의 악질적인 수법에 경악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과 만나면서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민준이는 정말 운이 좋았다는 것을요. 만약 더 늦게 알았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준아, 우리 정말 다행이었어. 다른 분들은 정말 큰 피해를 입으셨더라. 엄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 실제로 몇몇 피해자들은 미선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 법적 처벌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선이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민준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무슨 뉴스? 그 여자요.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경찰에 잡혔어요. 정숙 씨는 뉴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미선은 명품 사기 외에도 다른 여러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결국 미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들도 일부나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핵심은 너무 빨리, 너무 많은 선물을 요구하는 사람은 의심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